여러분, 빛을 물질로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직면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피메스 블래켓인데요. 이 발견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들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순수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빛을 만질 수 있는 물질로 바꾼다? 이게 가능할까요? 20세기 초 물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질문,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이 마주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세상을 이루는 이 작은 입자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녀석들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문제였죠.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입자 자체를 볼 수 없다면 그 입자가 남기고 간 흔적을 보면 된다. 입자가 기체 속을 휙 지나가면 마치 눈 위에 발자국이 남듯이 이온화라는 흔적을 남기거든요. 바로 이 발자국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관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처음으로 해결해낸 것이 바로 C.T.R. 윌슨이 발명한 안개 상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아원자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셈이죠. 원리는 정말 우아할 정도로 간단해요. 하늘에 제트기가 지나가면 하얀 비행운이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상자 안을 수증기로 가득 채워요. 그리고 갑자기 팽창시켜서 온도를 확 떨어뜨립니다. 그때 입자가 휙 지나가면 그 이온 흔적을 따라서 아주 작은 구름방울들이 송골송골 맺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빛을 터뜨려서 살인으로 딱 찝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현대 핵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러더퍼드 경이 이런 극찬을 남겼습니다. 과학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경이로운 장치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윌슨의 안개상자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안개상자 덕분에 과학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곧 더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돼요. 바로 우주 저 멀리서 날아오는 정체불명의 고에너지 입자, 우주선, 코스믹 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전자 앞에서 기존의 안개상자는 좀 힘에 부치기 시작했죠. 문제는 뭐였냐면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우주선이라는 손님은요, 예고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이건 마치 밤하늘에 아주 가끔 떨어지는 별똥별 하나 찍겠다고 그냥 허공에 대고 계속 셔터만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당시 과학자들이 마주했던 확률, 한번 맞춰보실래요? 과연 몇 번을 시도해야 쓸만한 사진 딱 한 장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번. 무려 20번을 찍어야 겨우 한 장 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노력의 95%는 그냥 버려지는 셈이었죠. 이런 식으로는 뭔가 획기적인 발견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의 주인공 PMS 블랙킷과 그의 동료 오키알리니가 등판합니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이죠. 그들의 해결책은 진짜 천재적이었습니다. 안개상자 위아래에 가이거 계수기를 하나씩 설치해서 일종의 감지선으로 쓴 거예요. 우주선이 상자를 통과하면서 위쪽과 아래쪽 계수기를 거의 동시에 땅 하고 건드리겠죠? 바로 그 순간 두 신호가 일치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찰칵 하고 터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이 스스로 자기 사진을 찍게 만든 거죠. 셀카를 찍게 한 셈이에요. 이 발명 하나로 효율성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운에 맡기고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물리학자들은 드디어 우주가 보내는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동화된 최첨단 장비가 인류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효율이 높아지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까 허공의 어느 한 지점에서 갑자기 입자들이 슈 하고 샤워처럼 쫙 하고 뿜어져 나오는 게 찍힌 거예요. 분석해보니 서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한 쌍의 입자, 즉 음전하를 띤 전자와 양전하를 띤 양전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물질적인 유가 창조되는 순간을 포착한 거죠. 블랙킷의 실험은 쌍생성이라는 이 놀라운 현상을 명확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의 빛, 감마선이 원자의 근처를 지나가면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 빛이 가졌던 에너지가 물질 입자인 전자와 양전자, 한 쌍으로 짠! 하고 변신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발견이 혁명적이었던 이유입니다.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완벽한 양방향 도로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죠. 보세요. 빛이라는 에너지가 물질로 변할 수 있다면 반대로 물질이 다시 빛이라는 에너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완벽한 대칭이죠. 이 발견은 단순히 새로운 입자 하나를 더 찾았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 물리학자 피에르 오제가 남긴 이 문장이 참 아름답죠. 마치 시의 한 구절 같아요. 두 전자의 쌍둥이 탄생, 그리고 함께 맞이하는 죽음. 과학적인 현상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주의 작동 방식이 이렇게나 드라마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블랙캣의 연구가 한 일은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이 그냥 칠판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는 걸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에너지가 질량, 즉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개념이 실험실에서 관측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에너지와 물질은 정말로 같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순수한 에너지에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실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쩌면 이 발견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보다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 아직도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